예비고일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오늘 배울 작품은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선생전이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전이라는 작품을 배우셨을 거예요. 고려시대 가전이라고 해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해 형식을 가지고 온 다음에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세증인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가전체 특성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게 국선생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떠한 사물을 의인화하냐면 술이라고 하는 사물을 의인화할 텐데,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국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로 술을 의인화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작품을 보시다 보면 술의 순기능 그리고 술의 역기능이라고 해서, 순기능은 긍정적인 측면, 역기능은 부정적인 측면이 되는데, 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모두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어떠한 대상을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붙여서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제가 술이 가지고 있는 술의 순기능이에요. 그래서 술이 보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국선생전이 나오거나 또는 국순전이라는 작품이 나오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비교됨에 출제되는 단골 문제 또는 단골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보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국순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마찬가지 술입니다. 술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춘이라는 작가 떠올려 보시면, 임춘이라는 작가는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술을 의인화시켜서 좋은 역할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술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물어보는 작품이 국순전이에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가전체라고 하는 갈래의 형식을 가지고 온 건 동일하지만, 어떠한 대상, 즉 주인공을 바라보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작품 개관 먼저 보시면 가전, 교훈, 우의, 풍자, 지난 시간 공방전 영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주제 보시면 위국충절의 교훈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국충절 동그라미 쳐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위국충절이라고 하는 건 위하다, 국, 나라, 충성, 절개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나라를 위해서 충성과 절개를 다 바치는 것을 위국충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술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라를 위해서, 즉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특이사항은 없겠죠. 특징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시면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국성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국성이 바로 주인공이 될 겁니다. 주인공이 될 거고, 국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맑은 술, 주천 사람이다. 국성의 증조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증조 밑줄 쳐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전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정체 문학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가전체 문학은 도입, 전개, 비평이라고 하는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입 부분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가계가 먼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라고 하는 건 가족관계라고 설명했으니까 특이사항 없겠죠. 국성의 증조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있지 않다. 조부, 모가, 여기서 말한 모라고 하는 건 보리라고 하는 곡식을 의인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맥주를 만드는 원료가 보리잖아요. 그래서 술의 아버지를 보리로 형상하고 있다.
주천이라는 곳에 이사와서 살기 시작하고 그의 아버지도 여기서 살아 드디어 주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차는, 여기서 말하는 차는요, 술 중에서 흰술이 있대요. 흰술. 그래서 흰술을 의인하였다. 평원도구가 되어, 평원도구라고 하는 건 질이 떨어지는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 낮은 술. 평원도구가 되어 사는건 곡식의 딸과 결혼해서, 여기서 말하는 곡식이라고 하는 건 곡식을 의인하여서 표현하고 있다. 결혼해서 성을 낳았다. 이 국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는 성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나오니까 성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국성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성은 도량이 넓어 밑줄 쳐보시면, 그럼 이 작품의 주인공, 즉 인물 같은 말, 주인공 같은 말, 술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성이라고 하는, 즉 국성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성격을 우리가 별도로 생각하거나 상상할 필요 없이 그 문장만으로 바로 등장인물의 성격이 파악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것을 직접 제시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외양 묘사를 보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추측해야 된다면 그건 간접 제시라고 하고, 지금 방금 밑줄 친 것처럼 어떠한 문장을 보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바로 캐치가 가능하다면 이런 건 직접 제시라고 한다. 손님들은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도 성을 보고 귀여워했다. 성이 자라서 유형 도장과 친구가 되었는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서 헤어졌다. 술 먹으면 필름 끊긴다라고 하죠. 술 먹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거나 텐션 오른다라고 하죠. 이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을 시켰지만 그 동그라미 나와 있는 건 오른쪽 하단 부분에 어휘다직이라고 해서 단어 뜻 나와 있으니까 저 단어 뜻 읽지 않겠습니다. 조구연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또 청주종사로, 청주종사 밑줄 쳐보시면 청주종사는 아까 평원도구랑 대조적인 뜻이에요. 질이 좋은 술. 청주종사로 불러 공경들이 계속하여 밑줄 글을 조정에 첨거했다. 제가 가전체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전체문학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석할 때는 어떠한 것을 의인화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기를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그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인공이 국성이 될 거고, 국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술이라고 하는 사물을 의인화했다라고 이 생각의 루틴을 잡는 건 크게 특이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임금에게 술을 권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금이 드디어 술을 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거로 보내어 불러서 보고 눈짓을 하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야. 이보다 앞서 태사가 임금께 아뢰었다. 지금 주기성이 크게 빛을 냅니다.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하니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즉 술을 가까이 했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즉 술에게 주객낭종의 벼슬을 주고, 즉 손님이 밤에 찾아오면 술 한잔 하세요라고 술 따라드리죠. 술의 쓰임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안 되어 국자제주로 옮겨, 여기서 말하는 국자제주라고 하는 거 우리 제사할 때, 제사 지낼 때 술을 따르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이로부터 라고 나와 있는데 이로부터 앞에 바로 열어보실게요. 이로부터 모든 조회나 잔치나 종묘의 제사, 천식, 진작의 예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바로 닫아보시면 결국 여러 상황에 계속 술이 사용되었다 라고 알 수 있을 거고, 이어서 볼게요. 이해라는 글자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 임금이 행동하는 모든 상황에 술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술에 대한 임금의 태도를 알 수 있을 거고, 술에 대한 임금의 태도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술에 대한 임금의 태도는 긍정적이다, 극진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으시겠죠. 임금은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고 해서 승진시켜 순정원 제상으로 입경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동그라미 국선생,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의 제목과 동일한 단서가 나왔죠. 일컬었다. 가로 닫으시고요. 호흡 밑줄.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맺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풀어져 웃곤했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이 부분은요, 임금이 술을 마신 뒤 굉장히 행복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임금이 술을 마신 뒤 굉장히 행복했다.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원래 성은 성질이 구수하고 아량이 있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 친근해졌고 임금과는 조금 더 스스럼없이 가까워졌고 자연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어 항상 따라다니면서 잔치자리에서 함께 놀았다. 성에게는 성 앞에 가로 열어보시면 여기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술의 역기능, 같은 말, 술의 폐해가 나올 거야.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오니까 부정적이야가 아니라 이 작품은요, 긍정적인 면이 더 부각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세 아들이 있었다. 혹폭역이다. 혹은 독한 술, 진한 술, 쓴 술이다. 술 중에서도 도수가 높은 술, 부정적인 술이니까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하다라고 죄송합니다. 일정 부분의 술을 마실 때 술이 강한지 약한지를 어른들이 도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도수가 센 술은 한 잔만 먹어도 바로 필름이 끊기고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 중에서도 가장 강한 술들은 사람을 망가지게 한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이들은 그 아비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굴었다. 방자하게 굴었다라고 하는 건 자만하였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아버지께서 삼성전자 회장이야. 삼성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원장님한테 덤비고 높으신 분들께 말대꾸하고 여러분들을 때리면서 제 멋대로 행동하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아빠 삼성 회장인데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방자하고 아버지 백을 믿고 행동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방자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방자하게 굴었다까지 바로 닫아보세요. 여기까지가 술의 엮이는 술의 폐해. 중서령 모형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탄핵했는데, 모형은 곧 붓이다. 그럼 붓이라고 하는 물건을 사람처럼 의인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글은 이러했다. 행신이란 두 글자 아래에 간사한 신하라고 적혀 있는데, 모형이의 입장에서 간사한 신하라고 말하는 그 행신은 당연히 국성이 되겠죠. 술.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천하 사람들은 모두 병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성이 조그만 신임을 받고 조정에 쓰이고 있어 요행이 벼슬 계급이 상품에 올라서 여기 밑줄 많은 도둑을 궁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휘감아서 해치기를 일삼고 있사옵니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술의 폐해가 될 거고, 이게 바로 풍자의 대상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풍자라고 하는 건 비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풍자라고 하죠. 그리고 웃음을 유발하는 것도 풍자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 작품을 고려했을 때는 비판의 의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 소리치고 반대하며 머리를 앓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자야말로 국가의 병통을 바로잡는 충신이 아니고 실상 만백성에게 해독을 주는 도둑입니다. 성의 자식 3명은 제 아비가 폐하께 총애받는 것을 믿고 제 마음대로 세상에 횡행하고 방자하게 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라옵건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내리세요. 입을 막으세요. 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고 성도 죄를 받아 서인으로 폐해졌다. 다라고 나와있는데, 얘들아, 이 다라고 하는 부분 동그라미 쳐보면 여기는 신하, 의, 도리가 두드러진 부분인데요. 성이 폐해진 상황, 여기서 말하는 폐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건 벼슬을 하고 있다가 물러난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이 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러한 임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답니다. 그래서 이 다 부분 때문에 술의 순기능을 이 작품에서는 주제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밑줄 성이 이미 벼슬을 그만두자. 성이 이미 벼슬을 그만뒀다라고 했을 때 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 놓으시면 술이 사라지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술이 사라지자 제고을과 제고을 가로쳐 보시면 제고을은 마음, 뒤에 나오는 경마을 네모쳐 보시면 경마을은 가슴이에요. 술을 마시면 마음과 가슴이 따뜻해지거나 텐션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사이에는 도둑들은 세모 쳐보실까요? 마음과 가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거니까 근심과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될 겁니다. 도둑들이 떼지어 일어났다. 이에 임금은 이 고을의 도둑들을 토벌하라고 하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적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밑줄 다시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아 토벌하였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술이라고 하는 대상이 국성이가 명예회복할 수 있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 봤던 단어를 가지고 오시면 위국, 충절의 기회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1번으로 보나 2번으로 보나 모두 다 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특이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성은 부와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했고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같이 했다. 수성에 여기 나와 있는 수성이라고 하는 건 근심의 성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간단하게 근심이 쌓여있다. 즉 근심이 많다. 이거 마늘 자자예요. 근심이 많다. 물을 대어 거기 나와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건 국성이의 본질은 술이니까요. 술을 대어 한 번 싸움에 이를 함락시키고 나서 거기엔 장락판을 쌓고 회군하였다.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우에 봉했다. 뒷부분에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복습 잠깐만 해보자. 뒷부분 줄거리 나와 있고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전체 문학의 특징 도입, 정기, 비평에서 이 비평 있죠? 이게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나온다? 사신은 이라고 시작한다라고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신이 바로 작가. 그리고 이 물결 부분에 들어오는 내용이 글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빈 공간에다가 한 번 더 적어놓고 공방전에서 배웠던 가전체 문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본 작품이 국선생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 사실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 적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사실은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낯설 수가 있으니까 추가하라고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국선생전이었습니다.